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비전. 그 다음 제가 많은 워런 버핏을 만났는데 워런 버핏이 제보도 이야기해요. 뭘 보고 투자하느냐? 제가 단독 인터뷰할 때 물어보는 거 자기는 기업가의 철학을 비전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그 다음 심플해야 돼요. 이걸 해서 쭉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 시간상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창업 모델이 투자를 최소화하고 고정 비용이 별로 없고 판매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이미 세계 시장을 겨냥한 이런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콜라보입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시죠?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뽀로로 같은 경우는 지금 2,300개 전 세계 기업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드 디즈니 미키 마우스 하나가 1조씩 벌어집니다. 1년에. 그게 전부 다 콜라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한국이 훨씬 근데 한국은 우리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동물원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삼성동물원 이거 깨야 됩니다. LG동물원 이게 뭐냐? 콜라보 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이 있다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양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양발이 이제는 양발이 아니고 보시지만 센서와 결합해서 모니터도 하고 또 의료하고도 개발되고 에너지도 만들어내는 이런 식의 이제 콜라보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목이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억하면 이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그죠? 누구에도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창업가로서는 대단한 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병철 회장이 작고하고 이건희 회장이 몇 년 동안 절치부심을 했습니다. 절치부심을 하면서 왜 도쿄 선언을 안 했고 샌프란시스코도 아니고 뉴욕 선언도 아니고 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몇 년 동안 절치부심을 하면서 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뭔지 이런 거 아시죠? 한국 기업사에서 이만큼 큰 슬로건이 없었습니다. 마누라 자식도 다 바꾸라는 이 그야말로 정신혁명을 이렇게 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목표를 내걸은 게 뭐냐? 바로 이 인류기업이었습니다. 그때 3류, 4류 했는데 처음으로 목표를 인류기업으로 내건 거죠. 그 작년 연말에 삼성이 저보고 삼성 방송에서 특집 인터뷰를 하자고 이제 신경영에 대해서 하길래 제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안 한다 그랬고 이걸 틀으라 그랬습니다. 실제 이걸 틀었습니다. 여러분 기사 보시면 알지만 22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뭐를 주문했는지 그 삼성이 그 정신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인류 기업에 대한 컨셉이 대한민국 최초로 실제 15년 만에 세계 인류가 됐습니다. 제품으로 받아. 이것도 많은 기업이 인류를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인류 기업이 뭐냐? 벤츠입니다.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다 휩쓸었지요, 그죠? 보면 이제 피트 포 리더십에 이어서 그 리더가 타는 차라고 자기네들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미래차에서 그 무인자동, 그죠? 그 무인차로서 이제 쭉 만들어가는 이런 미래의 차라는 이 컨셉으로 제가 이제 작년에 프랑크푸르트에 모토쇼를 갔는데 역시 이제 똑같은 컨셉으로 그 다음에 바이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뜨고 있죠, 그죠? 이 산업들이 보시지만 이제 폴리우레탄, 카본의 수없는 새로운 신소재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인류 장수 기업들의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020년, 2030년. 근데 한국은 이제 이 그 삼성을 포함해서 이게 거의 다 저도 이제 뭐 언론사에 있었지만 하루살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회가 미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미래를 그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갔더니 20년, 30년 기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이 여러분한테 당고 싶은 것은 원혜영 의원님을 포함해서 그 장 의원님도 그렇고 이 포텐셜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제가 지금 제 프로젝트가 독일 뛰어넘깁니다. 대한민국이 독일 뛰어넘으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가 한번 대응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웨스트 코리아에서 이제 보시지만 이 상징적인 그림이죠, 그죠? 이제 부탁을 하고 난 뒤에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만나서 보시면 좀 쫄아있지요, 그죠? 선글라스, 실내 선글라스 끼고 계시고 담배도 꼬라물고 계십니다, 그죠? 그때 이제 차관을 하나도 안 주고.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분이 유명한 라인강의 기적을 설계했던 이 루드비 에라드 총리입니다. 경제부 장관이었고 차관을 2억 달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베를린 선언을 하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했던 이 의사들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독일은 평화 통일을 달성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 모습 보이지, 그죠? 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 전통이라는 과정을 다 받고 그때 그 다음에 권윤수님이 하는 차세대 통일 의병들 제가 25명 같이 와서 이 유명한 드레스덴의 성무교입니다. 가서 이제 통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발자취를 쭉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이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번영을 독일 나라 강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맨날 전쟁하고 그 다음에 남 죽이고 이제 좀 미친 나라였죠. 파시즘 공산주의 다 나온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보시지만 유럽의 중심국가 4% 최저실업률 경상수지. 이 아줌마 보십시오. 이 아줌마 우리 다르지, 그죠? 이 아줌마 남성 금녀의 방에 나크룸에 막 들어가고 남자 엉덩이 막 두드리고 축구 선수. 그러면 축구 선수들 엄막하면 달려갑니다. 실제적으로 대통합의 리더십, 엄마의 리더십을 무티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라가 독일이 왜 이렇게 강할까? 정치식 리더십입니다. 8명의 총리, 우리 좀 대통령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본인 스스로나 딸 아들이나 친인척이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도 이승만 대통령부터 MB까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는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은 저는 독일을 충분히 뛰어넘는다고 봅니다. 리더만 잘 되면 진짜 리더가 정치 리더하고 경제 기업 리더들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 미래가 있다는 걸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법률은 우리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거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독일이 이제 대연정을 했습니다. 이미 66년도에 당시 빌리 브란트하고 이제 키징가와 대연정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 문제만 싸우지 말고 그야말로 미래의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때 정한 법이 경제성장비 안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세현 의원님까지 오셨으니까 이 법은 전 제정할 걸 꼭 제가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경제만은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한번 하자. 이게 이제 그 경제성장비 안정법을 만들었고 또 하나의 중요한 법은 이거는 그 야당 의원들이 나중에 정권 교체되면 해야 되는데 노사공동결정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투명한 기업 관리와 내가 주인이 되는 그래서 생산성이 인류 기업으로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질 관계가 아니고 이 길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슈레더 때도 한 번 더 강화합니다. 기업 투명화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는 여러 수없는 법들이 있는데 저는 의원님들하고 이런 그냥 경제 성장과 진짜 경제 민주화를 이런 본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 제가 쓴 책들입니다. 많이 사주십시오. 그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크게 5가지 같습니다. 국내의 정체는 어디로 가는가, 히든 챔피언의 특성과 비결, 그다음에 이 미래 산업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창업적 신경영 전략,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대통령, 경제 대통령 제도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국내 정세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2015년 이 개똥의 이 땅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푸틴, 그다음에 오바마, 신조, 아베 등에서 북한은 어디로 갈지 3년 차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한국은 자기 대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 우리 땅의 대륙의 저기압과 이제 이 해양의 고기압 충돌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제가 이제 매일 뉴욕 타임즈도 있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 통도 있고 이런데 보면 신경제 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도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있고 일본이 가세하고 있고 독일이 가세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북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 중국 경제가 정체되고 있고 러시아는 드디어 이제 미국과 힘교력이 미국 앞으로 경제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수주의가 아베노믹스가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수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미국은 경제 상승이 되고 있고 우리가 수출이 아주 숨통이 트이는 것도 그나마 미국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이제 보시면 중국의 저성장, EU 불안, 그다음에 이번에 뭐 이 그리스의 브레틱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는 에볼라 창건, 중동 사태에서 세계 경제가 어쨌든 좋아진 그런 측면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보시지만 그러면 국내 경제는 어떤가? 이제 성장이 하는 게 디플레이션. 그다음 특히 이제 이번에 보여줬던 2세, 3세들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한 우리가 대안은 뭔가.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런 시기에 이제 막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것보다 위명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7가지 전 세계 트렌드가 있습니다. 먼저 어쨌든 어제도 제가 부산 가서 이 차세대 기업인들 150명한테 특강을 했었는데 이제 지역이 세계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글로컬리제이션이 중요하고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인간이 만든 최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도시화입니다. 그만큼 또 이제 녹색화가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화 되는 만큼 파괴되면서 공동체가 강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먼 노미스입니다. 여성 인력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
따라서 미래가 달려있고, 역시 이제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젊은 층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라고 이야기하죠. 네트워크화와 개인의 고독화. 1인 가족이 이미 2025년 정도 되면 우리 3분의 1이 1인 가족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와 양극화가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대 결핍, 이 시대 결핍을 시대 과제로 본다면 그 해겔이 이야기한 자이트가이스트.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4가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시면 에너지입니다. 2000년 전 로마하고 지금하고 가장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콜록세움이라는 스포츠 스펙타클, 그 다음에 상하수도, 패션쇼 다 했어요. 근데 지금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그나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이제 산업화의 중심이 에너지 문제였죠. 그리고 에너지 때문에 하늘로도 올라가기도 하고 지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야말로 속도를 줄여가는 이런 에너지 문제가. 근데 인간들이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온난화 문제 때문에 심각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입니다. 앞으로 이제 원자재 고갈 문제, 이래서 물 미래 전쟁이 시작됐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건강입니다. 고령화, 실배, 월빙, 그 다음에 교육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의 교육은 이제 안기식 교육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창의 국가로 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인간을 얼마나 전인 교육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교육의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인 히든 챔피언에 한번 볼까요? 이제 히든 챔피언을 보시면 독일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을 미텔슈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텔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아시지만 대기업도 발전한 나라지만 중소기업이 가장 발전한 나라 독일입니다. 그래서 9988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99%가 이 중소기업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부터 해서 88%가 이 그야말로 중소기업이 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 창출을 70, 80% 가까이 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생, 우리는 아주 그게 제대로 발전이 안 되는데 두알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이원적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것도 이제 이런 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산업 일꾼을 양성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발전했을까? 네, 역사적 측면을 보면 역시 이제 2017년에 무슨 행가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그 마틴 루터가 제기한 가장 혁명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이 땅에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 이 소명의식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오늘날의 가장 핵심 사상을 이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신이 인간을 창조했듯이 인간도 창조해야 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일본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본은 모방의 나라라고 하면 독일은 이제 아주까지 독야천천할 수 있는 창조의 나라입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자연 발생적 산업혁명에 성공했다면 보시지만 독일은 국가 주도형으로 제2의 산업혁명을 성공했다. 그래서 장인이 기술자가 몇 명만 모이면 기업을 창업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세게 붙었습니다. 이후에 한 6억 정도 인구를 두고 어디가 창업 수도가 될 것인가, 베를린이 될 것인가, 영국의 런던이 될 것인가, 파리가 될 것인가, 헬싱키가 될 것인가, 모스크바가 될 것인가 해서 이 창업의 수도를 두고 굉장히 세게 붙었습니다. 사실 한국도 지금 창업의 수도가 어디가 될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원 의원님이 경기도지사가 됐으면 먼저 치고 나가셨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사회적 시장계입니다. 사회적 시장계의 핵심은 뭐냐? 자유와 경쟁을 강조하되 그 시장의 결실을 나누는 사회, 이런 사회를 국가가 개입하는 그 사회보장제도가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독일 산업의 근간은 두알 시스템입니다. 이원적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친구들하고 노는 걸 배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 구구단을 1년 동안 배웁니다. 우리 것이 앙이식이 아니고 무 갖다 놓고 배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노는 걸 배웁니다. 협동하는 걸 배웁니다. 그러면서 가장 뭐를 먼저 가보느냐? 직종의 수가, 직업의 세계가, 자아방감회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이제 보는 이런 것을 이제 쭉 해서 이미 여기에 이제 우리 같으면 고등학생들이 그야말로 인문계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이원적 교육을 이제 시켜서 청년 실업들을 줄이고 또 자기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이제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강한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장인 정신입니다. 장인 정신으로 두 번째 보시지만 이 전문성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명품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제 중국, 인도 따라오기 때문에 명품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과
틈새 시장. 전 세계에서 창업이 가장 활성화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인구가 여러분 아시지만 3억 2천 정도, 독일은 8천만 정도. 그런데 가장 전 세계 창업의 성공률이 높은 게 독일입니다. 왜 독일이냐? 우린 자꾸 거품 IT 이야기하는데 하이테크입니다. 초고속 하이테크만이 미래가 있다는 걸 이제 이들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든 챔피언이 있죠. 단일 품목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래서 돈도 가격도 높고 좀 가족 기업이고, 이분들 한 80명을 만나봤어요. 기업 총수들 한 80명을 만나봤는데 한결같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 기업인들이 굉장히 놀래요. 같이 모시고 갔더니만 이분들은 돈 번다 이런 생각보다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그 공동체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기업인들 한 25분 모시고 갔더니만 이분들이 이제 여기 히든 챔피언에 이제 모시고 갔는데 투자를 하겠다 이러니까 그쪽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돈이 넘친다. 당신은 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데 있으면 한국에 투자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그 단기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고, 그래 보면 이제 경쟁의 원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공동체 정신, 그 다음에 전문 분야, 마이스트로 비교되는 직업의 경쟁력, 그 다음에 거기 제가 작년에 중기청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지금 R&D 비용이 그 17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독일 한 18조 정도 되는데 한국은 거의 나눠먹기식입니다. 독일도 한때 80%를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독일의 목표는 뭐냐? 우리는 대기업한테 돈이 또 많이 일부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독일은 대기업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주느냐? 전혀 안 가고 중소기업한테 주는데 중소기업의 목표가 뭐냐? 다 히든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6개, 7개 이 컨소시움을 많이 싱클러스트를 만들게 해서 그야말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독일의 경쟁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히든 챔피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누구입니까? 접니다, 그죠? 이제 이분이 이제 8대째 연필 공장을 전 세계 250년 동안 1등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연필 회사 그냥 어제 좀 한때 있었지만 지금 경쟁력이 거의 없는 거 아시죠? 그죠? 일자리 창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250년 동안 세계 1등을 했느냐? 라니까 당신의 선조들이 뭐라고 가르치더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네들은 나치, 히틀러 밑에도 있었고 스탈린 밑에도 있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나폴레옹 밑에 보불전쟁 다 거치면서 자기네들이 계속 살아남았던 이유는 임직원들과 이웃 주민들이 어떤 이념, 어떤 가치보다 이 기업이 가장 우리한테는 보물이라는 이걸 이야기를 했더라. 그래서 자기네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장 강조한다. 두 번째로 자기는 1년에 3분의 1을 해외에 간다고 됩니다. 세상의 변화에 항상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리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R&D, 대기업보다 R&D 비용을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연필 공장, 그 다음에 만년필, 색연필, 마스카라까지 이제 만들어서 250년 동안. 이 회사가 전 세계 최초로 유치원과 유아원을 만든 회사입니다. 또 뭘 만든?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직원들한테 회사가 먼저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준 회사입니다. 그걸 나중에 비스마르크가 뺏긴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업이 그야말로 공동체하고 앞서가는 이런 정신을 이제 했던 겁니다. 내가 모시고 갔는데 이게 이제 연필 공장입니다. 우리나라 공장은 스레드지, 그죠? 그 기업인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게 알주노초 파란불로 되어 있는 무지개 색깔의 이제 공장이고, 이게 이제 성인데 이 성이 임직원, 이웃 주민들,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푸시고 공짜로 다 해줍니다. 이게 아주 아름다운 성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뭐냐? 경영원칙이 뭐냐? 이러니까 전통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제 전통을 찾아야 됩니다. 전통. 그 다음에 최고 품질, 그 다음에 창조,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4대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든 챔피언의 세계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밀레입니다. 밀레. 여러분 밀레 들어보셨죠? 그죠? 세탁기, 가전.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4대째 회장인데 땀을 뻑뻑 흘리면서 여기서 자동차를 설명해요. 자기네들 1920년대에는 자동차도 만들었고 오토바이도 만들었다. 그 BMW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다 포기하고 업종 전문으로 발열 전문화로 갔다 이러면서 삼성 현대를, 삼성 LG를 이야기했다. 세탁기 삼성 LG 만들어 따라오려는데 우리는 따라오자마자 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올인, 한 우물로 올인하는데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한테 이 자랑을 해요.
자기가 회장이 되기까지는 진짜 우리는 이 후계 구도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른 회사에 가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A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 들어와서도 최고 밑바닥에서 한국끝이 임원 되는데 오너기 때문에 2, 4년 만에 임원이 되는 이런 게 아니고 밑바닥부터. 근데 이 회사를 가니까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그 임직원의 방이 똑같아요. 다 또 투명하게 유리로 돼 있어요. 이게 다 유리로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가니까 이 회장만 땀을 뻑뻑 흘리면서 일하고 있고 여기서는 룰루라나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회장 골프 치러 가고 여기서 일 다 하는데 이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고객들하고 회장님이 내가 통화하고 내가 일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여비서한테 맡기느냐고 하면서 그 땀을 뻑뻑 흘리면서 자기는 이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살아남았다. 자기는 언어도 세계 언어를 한다 그러면서 그 자부심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지만 우리 이제 기업인들, 한국 기업인들 모시고 와서 이거 회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문화와 외길로 150년 동안 세계 1등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4대 원칙을 핵심과 고품질, 내구성과 친환경. 유명합니다. 독일에서 밀레 세탁기를 사면 며느리한테 밀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이 뭐냐면 임무베스트입니다. 항상 개선한다는, 항상 이제 새롭게 개혁한다는 이 슬로건을 갖고 이 회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중심이 뭐냐?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가졌고 대기업이 동반 성장해야지 왜 국가 R&D 비용을 받느냐? 전부 중소기업을 합니다. 중소기업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보시지만 중소기업이 10년간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상속세가 없어집니다. 그거로 이제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아까 갔던 그런 히든 챔피언의 길에 가면 처음 다 길 이름이 밀레 스트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파버 카스텔 이런 것도 한번 발휘하실 필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상징적인 부천에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한국의 경쟁이 있는 그러면 그 이름을 그 지역 이름으로 해주는 이제 이런 충분히 그 기업가의 자긍심을 살리는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미래산업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독일 경제부 장관한테 진짜 비밀 자료를 빼낸 겁니다. 엄청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역시 미래에도 의식주에다가 생략학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내 키워드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생명입니다. 생명, 물, 음료, 농약, 의학, 건강. 그 다음에 가장 21세기에 중요한 게 라지스틱이라고 그냥 물류입니다. 물류. 6개의 길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걷는 길, 자전거 길, 백길, 하늘길, 철도길, 고속도로길. 이 6개의 길이 얼마나 발전된 도시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의 핵심 기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하이텍입니다. 하이텍의 신소재, 플라스틱, 화학, 나노, 그 다음에 역시 놀이 교육입니다. 보시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ICT, 창의 교육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쪽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거 한 권에 1억입니다. 1억짜리가 있는데 2020년, 2040년에 그야말로 독일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먼저 5대 성장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2.0이라면 2배 이상 큰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전자산업, 소재산업, 자동차산업, 화학 및 의학,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2040년도에 가장 좋은 일자리가 직종이 어떤 거냐 했지만 이제 서비스 산업, 건강복지, 생필품, 건축,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분야라고 이쪽에서 이게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추측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정성정량으로 돌려갖고 한 그런 이제 자료입니다. 보시면 자기네들 13개의 미래 산업을 이 분야는 세계 1등을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내건 그래서 보시면 왜 자동차가 중요한 거 아시죠? 그죠? 이 자동차가 중요한 거는 21세기에 손발이 될 뿐만 아니고 이번에 라스베가스 세스에서 자동차가 화제였어요. 왜냐?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입니다. 부품 산업, 서비스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산업에 하여튼 그 기업 정치 리더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기업인들 모시고 가니까 벤츠 공장을 갔었어요. 벤츠 공장에 그쪽에 일하는 기술자의 평균 연봉이 얼마냐? 우리 돈은 6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현대가 얼마인지 아시죠? 9천만 원 넘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한 대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그쪽이 빠르고 우리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그 다음에 보시지만 여러분 이제 생명과학, 화학, 에너지, 농업 및 식량, 농업 6.0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 독일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려 및 보건, 환경기술, 혁신 신소재, 플라스틱, 물류교통, 기계공학, 그 다음에 마이크로 나노,
창의, 그 다음에 여행, 도시재생, 물, 음료 이렇게 해서 이 분야는 세계 자기네들이 1등을 할 그런 청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거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엘 아시죠? 그죠? 아스피린 만드는, 그 다음 신소재, 폴리우레탄, 폴리카보넷 이런 걸 다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인데 이 회사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냐? 이랬더니만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해요.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그 상품 수를 200가지 정도로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또 했는데 어떤 제품들은 이미 중국, 인도에 땡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술은 이미 기술은 개발했는데 지금 개발하면 개발비가 2천억을 예를 들면 든대요. 그런데 수익성이 2천억밖에 못 온대. 그런데 5년 후면 500억밖에 그 돈이 안 들고 그 다음에 1조를 벌어진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래를 잘 파악해서 미래를 이미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가니까 사진을 마음대로 찍으라고 해요. 근데 다른 회사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가 그냥 지금 사진 찍어가서 뺏겨봐야 이 기술을 개발하자면 5년 10년 걸리는데 우리는 하면 저 앞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너 그러면 그거 무슨 기준으로 미래를 전망하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술 이 드라이브의 추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거 보지만 지금 세계는 메가시티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지속 성장, 그 다음에 역시 그 떠오르는 기술들, 그 다음에 시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비어 있는데 이게 국가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메르켈 정부 아니면 폴 정부가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산업의 풍량계를 보고 자기네들은 이제 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미래 자동차 그죠? 요번에 했지만 이제 이런 자동차 다 제가 봤습니다. 이런 걸 프로젝트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면 경기도에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미래 자동차가 4종류입니다. 이 4종류를 어디에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먹거리가 다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 자동차는 아시죠? 그죠? 수소 자동차. 현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화학 및 의료산업, 이런 노벨 화학상하고 부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나라가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들이 에너지 효율적이고 절전하고 그에 따라서 제품이 다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연구개발에서 이제 나노 및 신경계약, 그 다음 탄소 나노튜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총알도 못 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쭉해서 이제 그야말로 R&D가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R&D에 국가 예산을 훨씬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노, 신소재입니다. 폴리우레탄 로봇 산업에서 세계 거의 이 축구공들을 독일에서 삭스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걸 보여주겠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기네들은 그 전 세계에서 스포츠 스타디움을 가장 먼저 만든 데도 독일입니다. 독일인데 시멘트로 돼 있죠. 그죠? 이걸 신소재로 만들기 위해서 트랜스폼으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를 해서 이게 축구장도 되고 수영장도 되고 다양한 이제 복합 공간 놀이로 되는 이제 신소재를 통해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되는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드렸지만 역시 물류입니다. 물류. 근데 사실 MB 정부가 저걸 했었어야 됐었어요. 뭐나 뭐니 그래도 그 신공항, 그저 가덕도든 밀양에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늦춰지고 있는 거죠. 다 이 물류입니다. 물류. 이게 안 되면 그 미래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 물류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내가와 그죠? 미국의 IBM의 왓슨이 제퍼드 퀴즈쇼 승리했는 거 알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산업은 뭐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죠? 한글 창조, 스티브 아이잡스, 이제 뭐 강남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단일 산업에서 가장 뜨고 있는 산업이 뭐냐? 그 여행 산업입니다. 여행 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호텔뿐만 아니고 그 크루즈부터 포함해갖고 오지, 외지 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 산업이 이제 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도시 및 건설인데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건설업 하시는 분들하고 좀 만나서 대화를 좀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지금 이제 독일에서 내거는 그 건축의 미래 4대 키워드 이야기를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친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행복한 공간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ICT입니다. 그죠? 그 디지털 경제, 이 정보 산업을 포함하는 이제 감성 ICT에다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3D까지 이제 3D가 아마 제가 볼 때 15년 정도 되면 가정집에 거의 하나씩 다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3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냐? 그 삼성은 삼성대로 400년간의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만드니까 기존 기업은 인류 장수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히든 챔피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창업이 활성화되는 이 3박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3박자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산업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떠냐?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한 4만 5천 명 잘라내는 거 아시죠? 그죠? 한 4만 5천 명 정도 잘라냈는데 이 제2의 기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의 기계화는 산업화는 중산층을 최대 잘 사는 나라는 80%까지 중산층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일을 70%까지 일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중산층 얼마나 줄었는 거 아시죠? 30%까지 줄어들었고 제2의 기계혁명 때문에 중산층을 다 없애는 지금 그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이미 유럽, 미국에서는 다 구조조정, 이미 삼성이 늦게 했어요. 다 아웃소싱입니다. 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삼성이 지금 한때 가장 많았을 때 36만이입니다. 애플 지금 시가총수 1등인데 애플의 근무자 몇만밖에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다 이게 뭐냐? 기계화, 자동화, 로봇화. 그럼 대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든 누가 일자리를 만들대? 중소기업이 혁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혁신하고 그다음 뭐 창업이 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 컨셉이라는 걸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창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서는 이제 보시지만 이제 기술 및 특허 그다음에 대기업, 대자본 및 공장에서 이런 사무실 및 인력이 되는데 이제는 허브만 됩니다. 허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자율이 여러분 그 미국의 양적 완화를 통해 갖고 거의 1% 0%대를 가지고 일본은 거의 0%까지 같이 그죠? 그 돈이 넘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스티브 잡스 기술을 훔친 거 아시죠, 그죠? 자기가 원래 만든 기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 뭐 포장, 회계, 경영 다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근데 한국은 좋은 인력이 창업을 안 해요. 이걸 이제 국회에서 저는 붐을 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지만 이제 창업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셉이 중요하고 비즈니스 경영 자본에서 결과적으로 MBA 한 사람 전 세계 수두룩해요. 근데 문제는 창업가가 없습니다. 창업가가 많이 나오는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창업가가 나올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 트렌드를 읽어야 돼요. 세상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걸 읽어야 되고 피터 드레이크가 이야기한 그 리더들은 옳은 일을 하지만 경영자는 일만 옳게 한다는 차원이 다른다는 것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업 패러다임 보시지만 과거는 이런 꿀뚝 공장이었죠, 그죠? 요즘 레고입니다, 레고. 아이디어 컨셉만 있으면 조립해서 만들어서 신상품이 나오는 조합식의 경제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의 기본에 성공할 수 있는 것